문득 그런 날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고 혼자 있을 땐 그 공허함이 더 크게 다가오는 날. 무언가를 잃은 것도 아닌데 왠지 마음이 허전하고 지친 느낌. 나는 왜 이토록 외로운 걸까?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도 조용히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숨어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런 외로움의 순간을 조금은 다르게 마주해보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편. 나는 나를 벗삼는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벗삼는다. 짧고 단순한 이 말 안에는 깊고 단단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외로운 사람의 자기 위로나 세상과의 단절을 합리화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덕무가 말한 나는 나를 벗삼는다는 건 세상과 타인, 그 수많은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로 삼겠다는 조용하고도 결연한 다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더 깊은 고독을 느끼곤 하죠. SNS를 켜는 순간 남들의 웃는 얼굴과 완벽해 보이는 일상이 화려한 필터를 입고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멋지지 못할까? 나는 왜 늘 뭔가 부족한 걸까? 그 비교는 어느새 자기 자신을 향한 실망과 거리감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고요한 외로움이 되어 자리 잡습니다. 하지만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나와 나 사이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내 감정을 외면하고 내 마음을 모른 척하며 타인의 기준으로 내 삶을 재단할 때 우리는 점점 자신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기 자신과 다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가장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는 존재는 결국 나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덕무는 병약했고 가난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한 버스로 삼고 고요한 방 안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과 깊이 교류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내가 괴로울 때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글을 쓴다. 이 말에는 단순한 위로가 아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이해를 통해 삶을 지켜내겠다는 지적이고도 강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공허함을 다독이고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순간 타인의 인정과 공감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늘 우리 곁에 머물진 않죠. 누군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됩니다. 누구도 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때 내가 나의 가장 깊은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벗삼는다. 이 한 문장은 단지 고전의 멋진 문구가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선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평가 없이도 나는 나로서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용히 믿어주는 것. 그 믿음이 쌓이면 삶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조용한 새벽, 고요한 밤, 잠시 시간을 멈추고 마치 거울을 보듯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거기엔 낯설지만 다정한 친구 같은 내가 있습니다.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법, 가장 깊은 슬픔을 이해하고 가장 소소한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 벗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 안에 고요히 머물고 있습니다. 2편. 마음을 바꾸면 삶이 아름답.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 삶이 힘든 건 상황이 나빠서야. 환경만 바뀌면 내 마음도 좀 나아질 텐데. 그래서 더 좋은 직장을 원하고 더 넓은 집을 바라보며 더 나은 사람과의 관계를 꿈꿉니다. 어쩌면 우리 대부분은 더 나은 무언가를 좇으며 지금을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삶을 바꾸는 해답일까요? 조선 후기 학자 이덕무는 오와 우여워를 통해 말합니다. 삶을 바꾸는 건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라고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삶의 결을 바꾸는 가장 큰 힘이라고 말입니다. 이덕무가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따뜻한 난방도 조명도 편리한 교통수단도 없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은 새고 겨울이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병약했고 집안도 가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가 견뎌야 할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한탄하지 않았고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하고 불편한 시간 속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책 속에서, 글 속에서,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찾아갔습니다. 그는 고요한 방 안에서 촛불 하나 켜두고 글을 씁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찰하고 자신의 생각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추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자기 자신을 조금씩 단단하게 다듬어 갔습니다. 삶을 바꾸는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진실한 대화에서 비롯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틀어지고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외부 탓을 합니다. 상황만 나아졌다면, 누구만 아니었더라면, 환경이 이렇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덕무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진다. 마음을 바꾼다는 건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로 웃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진심으로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안아주는 자세, 거기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눈,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태도. 이런 마음은 마치 빛 속에서 우산을 펴는 일과도 같습니다. 빗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아래에서 젖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줍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건 현실 도피야. 마음만 먹는다고 뭐가 달라져? 하지만 생각해보면 현실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가는 겁니다. 같은 환경이라도 어떤 이는 그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고 어떤 이는 절망의 이유로 삼습니다. 결국 삶은 내가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아름답다. 이 말은 단순한 명언이 아닙니다. 수백 년 전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 했던 한 사람의 진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내 마음만큼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삶이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더 깊은 내면으로 향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고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이 달리는 길이 아닙니다. 가끔은 멈춰서야 하고 돌아봐야 하며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속마음,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모습. 그 안에는 세상의 평가도 남의 시선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나의 대화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대화 속에서 삶의 방향을 다시 잡을 수 있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삶이 아름답다.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조금 깊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3편. 멈춤을 알면 오래 간다. 우리는 지금 멈추는 법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생산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잠시라도 쉬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이 마음을 짓누르고 하루를 빈틈없이 채우지 않으면 왠지 모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심지어 쉬는 순간에도
우리는 생산적인 휴식을 강요받습니다.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아니면 최소한 SNS에서 의미 있는 콘텐츠를 소비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마치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스마트폰 화면을 스크롤하며 시간을 채웁니다. 드라마를 몰아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삶이 과연 우리가 꿈꾸는 3다운 삶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연을 떠올려 보세요. 자연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필연적인 멈춤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계절은 순환하며 변하지만 그 변화 속에는 고요와 정지가 함께합니다. 겨울은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고 뿌리가 깊은 휴식 속에서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요한 멈춤의 시간이 없었다면 봄의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열매가 맺히고 숲이 다시 생기를 찾는 것은 결코 끊임없는 활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연은 멈춤을 통해 숨을 고르고 그 멈춤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준비합니다. 인간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멈춤을 낭비나 게으름, 심지어 실패로 여기곤 하지만 사실 멈춤은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멈춤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재정비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멈추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더 깊이,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멈춤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리듬입니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덕무는 이 멈춤의 가치를 깊이 이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세상 속에서 경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보다는 고요한 방 안에서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쓰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을 길들이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덕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쉼은 마음을 길들이는 시간이다.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달리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채기 위해서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휩쓸려 정작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소비를 강요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정보를 소비하고 SNS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이미지와 말들을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뉴스, 트렌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시간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소비하며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나답게 만드는지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내면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결국은 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의식적으로 멈춰야 합니다. 멈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호흡을 고르는 순간,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하는 짧은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허락하는 것. 이런 작은 멈춤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런 멈춤의 순간은 단순한 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삶의 동력입니다. 멈춤은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우리가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진실된 자신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삶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누가 더 빨리 결승선을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경주가 아닙니다.
삶은 속도나 성취로 평가받는 경쟁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나답게 걸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춤은 필수적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에게 조용히 말을 걸어보는 시간.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그리고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멈춤은 단순히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와 의미를 더하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성장은 더 많이 달릴 때가 아니라 잠시 멈춰설 줄 알 때 일어납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확인하고 더 단단한 마음으로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멈춤은 약점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멈춤을 알면 오래 간다. 이 말은 빠르게 흘러가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아무리 달려도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을 때, 타인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울 때, 그럴 때일수록 잠시 멈춰보세요. 조용한 방 안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깊은 호흡을 한번 내뱉어 보세요.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의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힘을 줄 것입니다. 이 멈춤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게으름도 나약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멈춤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작은 멈춤 하나를 자신에게 선물해 보세요. 짧은 산책, 고요한 명상,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5분의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깊이 살아가게 해줄 것입니다. 멈춤을 알면 우리는 더 오래, 더 나답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삶은 빠르게 달리는 경주가 아니라 자신만의 리듬으로 걷는 여정입니다. 멈춤을 통해 그 리듬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더 큰 평화와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할 것입니다. 사편,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성공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괜찮은 삶이다. 우리는 자주 그런 목소리 속에 갇혀 자기 삶의 방향을 잃곤 합니다. 우아는 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를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선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타인의 기대에 맞춰집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친구의 말, 때론 선한 의도의 조언조차 나를 내 삶에서 멀어지게 만들죠. 하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살아가야 할 몫입니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기에 내 선택과 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고 실패도 스스로 감당해야 하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누군가가 짜놓은 길을 가는 것보다 내가 선택한 길을 걷는 삶은 비록 더디더라도 훨씬 단단합니다. 조선의 실학자들은 화려한 권력이나 부를 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학문, 글쓰기, 고독한 사색 속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을 기준 삼아 살아갔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자기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진심으로 이 길을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으며 자신의 속도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나를 믿고 내 감정과 생각을 존중할 때 비로소 삶은 나다운 길로 흐릅니다. 우아는 그 길에서 혼자라고 느끼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반자다.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일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일이고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일입니다. 그 길이 쉽지는 않지만 그 길 위에 선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누구의 삶도 아닌 당신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그리고 당신답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